저희 이제 원가의 분류 1장 관련된 내용을 다 마무리를 지을게요. 어디를 좀 가실 거냐면 35페이지 갑시다. 35페이지에 가보시면 괄호 5번이 있어요. 물론 뭐 그 앞에 괄호 4번 그거를 아직 안 보긴 했는데 괄호 5번에 먼저 보시면 됩니다. 5번에 보시면 자산성에 따른 분류라고 해놓고 동그라미 1번에 보시면 제품 원가,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 기간 원가라고 하는 게 보이네, 그죠? 자, 제품 원가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기간 원가라고 하는 것도 있대요. 오케이. 그래서 제품 원가와 그 다음에 기간 원가 이 둘을 좀 구분하셔야 되는데 지금부터 제가 그려드리는 그림이 어디 뭐 교재나 혹은 뭐 여러분들 그 별도로 서브노트 정리하시거나 할 때 요 내용이 만약에 메모가 안 돼 있으면 지금이라도 빨리 그려 넣으셔야 돼요. 요 내용이 머릿속에 좀 있어야 됩니다. 자, 일단 둘 다 원가인데 이 원가가 처음에 이제 발생을 하잖아요. 처음에 발생을 하게 되면, 즉 원가가 발생을 하게 되면 원가를 발생했다는 것은 말 그대로 이제 원가를 썼다는 거거든요. 그 원가가 발생하면 그 이름 자체가 원가라고 돼 있으니까 왠지 어디로 보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느냐? 원가니까 당연히 왠지 손익계산서, 매출 원가 이런 것들이 다 원가잖아요. 그러니까 당연히 손익계산서의 비용으로 처리돼야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드는데 맞긴 맞아요. 언젠가는 다 비용으로 처리가 됩니다. 되긴 되는데 다이렉트로 손익계산서로 가는 게 아니라 중간에 이제 재무상태표, 즉 재고자산을 좀 거치는 경우가 있어요. 재고자산이라는 손익계산서가 아닌 오히려 재무상태표 계정을 먼저 거치는 경우가 있다는 거지. 자, 그러다가 이 재고자산이 향후에 뭐가 되느냐? 나중에 언젠가 팔리거든요. 판매가 되는 그 시점이 되면 그때에서야 비로소 우리가 매출 원가라고 하는 이름을 그때 달아서 그 매출 원가가 되면서 이제 손익계산서로 드디어 가게 되는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. 걔네들을 제품 원가라고 이렇게 부릅니다. 자, 어차피 다음 챕터인 2장에서 자세하게 보는 그런 내용이긴 한데 아까 첫 시간에 제가 뭐 전부원가 계산, 변동원가 계산, 초변동원가 계산 이거 써머리 해드리면서 잠깐 T계정 이야기 한 적이 있었잖아요. 자, 우리는 어차피 DM이라고 하는 원가, DL이라고 하는 원가, 그 다음에 OH라고 하는 원가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온다는 걸 알고 있어요. 세 녀석 합쳐서 우리가 뭐라고 할 거냐면 단기총 제조원가라고 한다면서요. 제조원가니까 이 친구들의 특성은 뭐냐면 제조, 즉 생산하는 과정에서 여기에서 발생을 해버린다는 거예요. 이렇게 여기서 발생하는 그런 원가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? 자, 근데 기초에 아무것도 없다라고 했을 적에 단기 중에 생산을 하면서 이런 DM과 DL과 OH가 막 발생을 했는데 원가가 발생했으니까 그 금액을 무조건 손익계산서에다가 보낸다? 그 얘기는 뭐냐면 얘가 100원, 얘가 100원, 얘가 100원에서 300원이 여기서 발생했거든요? 그럼 손익계산서를 뒤져보면 300원이라는 말이 있을 것이냐라는 건데 그렇지 않다고요. 300원이라는 숫자는 손익계산서를 봐봤자 없어요. 얼마가 손익계산서에 있겠어요? 그 중에 뭐가 돼야? 팔리면 걔가 뭐가 된다? 얘가 만약에 판매가 되면 걔를 뭐라고 부른다? 얘를 매출 원가라고 이렇게 부른다면서요. 그럼 요 금액이 우리 손익계산서로 가는 거잖아요. 그럼 300원 발생했다고 해서 300원이 다 팔렸을 거냐? 기말이 없다면 그랬을 건데 만약에 기말에 단돈 100원이라도 있었다라고 하면 300원 중에 100원어치는 안 팔린 거니까 팔린 것은 200원일 거 아니겠어요? 손익계산서에는 200원만 간다고. 즉 아직 안 팔렸으면 기말 재고자산이에요. 이게 제품 T계정인데 기말 제품의 잔액으로 이렇게 딱 남게 되는 거니까 얘는 어디로 보내는 거냐? 얘는 재무상태로 보낸다는 거죠. 이렇게. 즉 우리가 만약에 원가가 발생을 했는데 그 원가가 발생했다고 해서 손익계산서로 다이렉트로 갈 거냐? 그렇지 않고 아직 팔리기 전이라면, 즉 이런 아이들 말하는 거죠. 아직 팔리기 전이라면 기말 재고자산이라고 하는 재무상태표 항목으로 일단 넣는다고요. 그러다가 언젠가 얘네들도 팔리긴 팔리겠지, 그렇죠? 언젠가 팔리면 그때 어디로 보내자? 팔리면 그 금액을 그대로 매출원가라고 해서 손익계산서라고 보내자. 이걸 우린 뭐라고 부를 거냐? 제품원가라고 부른다고요. 즉 제품원가는 그냥 쉽게 이야기해서 방금 전에 우리가 뭘 그려놨냐면 T계정이라는 걸 그렸었죠. 그 T계정을 탄다 싶으면 걔를 제품원가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. 그래서 제품원가는 T계정을 타는 원가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. T계정을 타는 원가다. T계정을 타는 원가다. 이해되셨죠? 자, 근데 잘 보세요.
아까 전에 제가 이런 설명 드린 적이 있어요. 어차피 우리가 발생시키는 원가는 변동비 아니면 고정비다. 그리고 변동비와 고정비의 차이는 좀 아까 시간에 우리가 공부했잖아요. 지금 우리 35페이지 펼쳐놓으셨을 건데 그 왼쪽에 34페이지에 보시면 가운데 참고라고 해서 뭔가 박스가 있을 거예요. 그 박스를 잘 보시면 거기 보니까 DM은 뭐래요? DM은 변동비라는 거야. DM이 왜 변동비냐? 하나 만들 거면 재료가 1kg 필요하거든요. 2개 만들 거면 2kg, 3개 만들 거면 3kg. 당연히 변동할 거 아니겠어요? 자, DL 같은 경우에는 실무에서는 사실은 변동비도 있고 고정비도 있어요. 그 왜 그러냐면 인건비라는 것은 계약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지급되는 거잖아요. 만약에 몇 개를 만들든 그냥 연봉으로 얼마를 줄게 이런 식으로 연봉제로 계약했으면 사실 DL도 고정비가 될 수는 있어요. 근데 그건 실무 얘기고 수업 목적상 우리 시험에서 이런 DL이라는 것은 다 시급이라고 쳐요. 그냥 그 시급이니까 많이 만들 거면 더 많이 일을 시켜야 되는 거잖아요. 더 많이 일을 시켜야 되다 보니까 인건비도 더 많이 들어간다. 그래서 얘네들은 다 변동비로 봐요. 이해되셨죠? 자, 근데 아까 OH가 뭡니까? 라고 물어본다면 뭐라고 대답하기로 했어요? OH의 정의는 뭐다? DMDL이 있고 걔들 빼고 나머지 다. 즉, 요놈 안에는 별놈의 것들이 다 들어있는 거야. 그래서 얘가 그냥 단정적으로 변동비다 아니면 고정비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. 그러니까 일부는 변동비, 일부는 고정비 이렇게 나뉘어지는 거지. 자, 그럼 보세요. 요 녀석을 변동비와 고정비로 나누어서 일부는 변동비 성격이니까 V자를 집어넣을게요. Variable Cost, 그래서 VOH라고 부를 것이고 일부는 고정비 성격이다. Fixed Cost F자를 떠서 우리 FOH라고 부릅니다. 그래서 결국 제조 원가가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가 되긴 하는데 변동비랑 고정비로 분류하면 얘도 변동비, 얘도 변동비, 얘도 변동비니까 이렇게 세 개는 변동비 성격이고요. 요 녀석 혼자만 이제 고정비가 되는 거예요.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? 자, 그럼 아까 전에 요 안에서 변동비랑 고정비가 발생했을 적에 T계정을 돌리다 보면 누군가 사고 치는 게 좀 있었죠. 사고 치는 내용이 뭐였냐면 내가 많이 판 것도 아니고 생산만 잔뜩 했을 뿐인데 갑자기 막 이익이 늘어난다는 거야. 요 얘기는 나중에 8장 가서 다시 한번 자세하게 할 겁니다. 근데 어쨌든 변동비랑 고정비 중에서 그런 문제점을 일으키는 건 누구였었어요? 고정비였잖아요. 그래서 고정비 어떻게 하자? T계정에서 쫓아내버린다고요. 자, 그럼 우리가 여기 있는 이 T계정 들어가는 것들이 제품 원가다라고 부르는 건데 그럼 과연 우리 제조 원가라고 하는 DM과 DL과 VOH와 FOH는 제조 원가니까 곧 제품 원가다. 맞아요? 틀려요? 꼭 그렇다는 보장은 없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T계정을 다 태워주죠. 근데 T계정을 다 태워줘 버릇했더니만 누가 사고를 치더라? 고정비가 사고를 치더라. 그래서 고정비는 그냥 T계정에서 떨궈버리는 경우도 있잖아요. 그게 뭐다? 그게 변동원가 계산이라고요. 그럼 결국은 그때 FOH는요. 제조 원가인 건 맞죠. 왜? 어쨌든 제조하면서 공장에서 발생한 거니까. 하지만 만약에 우리가 변동원가 계산을 하잖아요. 변동원가 계산을 적용하면 FOH는 제조 원가인 건 맞지만 뭐는 안 되는 거야? 제품 원가는 안 되는 거야.